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우리 노블님도 오셨고, 네, 소리 잘 들리죠? 마이크가 이제 바꿔서, 네, 이제 소리가 더욱더 깔끔하게 잘 들릴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에 미증시는 역시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죠. 1단계 무역 합의가, 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증시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 이날의 주말 동안에 하루 기준 사상 최고치의 신규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애플은 그래서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미국의 4개 주에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시장이 좀 크게 좀 요동쳤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그리고 제2차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강하게 아무리 추가 부양책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도 더욱더 지금 충분히 바닥 대비 V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죠. 네,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확진자 증가폭 60명 하루 증가폭이 소리가 안 나와요? 네. 하루 증가폭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카톡방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소리 안 들려요? 카톡방 소리 안 들려요? 여기 지금 MBN 골드 안 들려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자 소리 들립니까? 예.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아, 소리 들립니까? 잠시만요. 아, 아, 소리 소리 들리죠? 들리죠? 네. 네. 아, 소리 들려요? 들리죠? 나죠? 네, 좋습니다. 예. 여기 카톡에서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 뭐, 하루에 뭐 60명,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해외 유입 부분도 많고, 또 수도권에서만 34명, 에코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웬만하면은 MBN 골드 사이트로 들어와 주세요. 이게 에코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 네. 그래요? 여기 지금 MBN 골드 사이트에 오신 분들은 뭐 목욕탕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울리진 않죠? 네. 잠시만요. 지금 여기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울려요? 네. MBN 골드 사이트에 오신 분들 여긴 지금 카톡방이고요. 음. 네. 여기는 울리지 않죠? 음. 소리 울리나요? 음. 카톡방에는 왜 울리지? 네, 그쵸? 잘 들리죠? 마이크 바꿨는데 잠시만요. 요것만 살짝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많이 울려요? 네. 자, 일단 지나갈게요. 네, 여기 그 뭐야 카카오톡 플레이어에서만 지금 이제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교체해가지고 잠깐 카톡 쪽에선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뭐 주말에도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도 20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이 됐고요. 또 그래서 정부에서 고위험 시설, 뭐 방판업체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대형 학원, 뭐 뷔페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그죠? QR 코드를 계속해서 도입한다 그랬고 또 수도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MBN 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안 울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조금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리시면은 소리를 조금 키우세요. 제가 일부러 좀 소리를 좀 줄여놨는데 소리를 조금 키우세요. 제가 일부러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네, 잘 들린다 한번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잘 안 들린다 2번. 네, 잘 들린다 1번. 안 들린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예, 계속 이거 여기저기서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안 들려요? 잘 들리죠? 네. 일부러 지금 마이크랑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잘 들리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는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대남 압박 수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데 러시아 북한 대사관이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좀 강력한 발언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미 핵 위험의 말폭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북한이 뭐 한반도 전쟁을 했을 때 미국도 이제 핵무기 맞고 뭐 종말을 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막말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뭐 이런 압박 수위 또 무슨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대남 압박 수위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주말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대남 전단 살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계속해서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오히려 뭐 경력주 들고 계신 분들이나 사실상 실제로 북한에서 군사 도발이 나왔다고 했을 때 뭐 경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군사적 도발로 실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 말로만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갈 걸로 판단합니다. 중국에서도 인도적 지원 쌀을 100톤 가량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씩 뉴스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북한의 식량을 80만 톤을 지금 보냈다고 하고요. 쌀은 60만 톤, 옥수수는 20만 ton을 지원했다고 해요. 시진핑 방북 1주년을 맞춰가지고 이제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래서 남한에서는 대북 전단 삐라를 보내고 중국에서는 이제 쌀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를 계속해서 찬양하는 보도를 내고 있는데 김정은 위중설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김정은 위중설, 최근에 김여정이 앞세워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김정은 행방이 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위중설이 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위중설을 돌고 있는데 최근에 뭐 활동을 확인됐고요. 건강 이상설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탑다운 외교, 탑다운 친서 외교는 계속해서 두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김여정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뭐 대남 압박 수위 또 그리고 미국에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 항상 말씀드렸죠. 북한이 지금 굉장한 내부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모습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이 나왔죠. 근데 계속해서 만약에 진짜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인도적 지원까지도 받지 못하고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군사 도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가기에는 힘들겠지만 이 말로써
그냥 말로 계속해서 압박 수위가 높여간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시끄럽게 짓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으로 대남 전단 살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뭐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뭐 담뱃재, 뭐 잿가루를 이제 뿌려놓고 이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런 압박은 계속해서 뭐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될 것 같지만 항상 경협주는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남북 간의 갈등 또 그리고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가 항상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되고 또 상황이 급변하게 또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왔던 그 이슈는 어쩌면 당연한 거였고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한 이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예고된 도발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죠. 예. 뭐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뭐 연평도 폭침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 여러 가지 지금 군사 도발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예고된 군사 도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한을 압박하고 계속해서 자기 그 대화의 그 남북 간에 이제 자주적으로 행동해서 남북 경협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그런 불만 섞인 계속해서 이제 대남 압박 수위가 높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실제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너무 공포를 느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것을 보시면은 가장 공신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 가장 변동성이 큰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평균화해서 안정적으로 발표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이 지표를 보면요. 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 타이밍에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치솟았죠. 그리고 최근에 두 달 동안 이제 고점을 찍고 20% 이상의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네, 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먼저 반응합니다. 네, 디램 익스체인지, 네, DXI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이 흐름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또 IT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가 12월 5일, 12월 6일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세 흐름, 반등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디램 익스체인지 DXI 지수가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당분간은 IT 섹터 또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장은 어떤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과 올 하반기 가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디램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 물량도 넉넉하게 지금 확보해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 증가 그리고 공장 셧다운 등에 대비해서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해 놨기 때문에 PC와 그리고 서버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좀 매수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가 못 가면 다른 중소형 IT 섹터들은 강하게 올라가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시장 여파로 밀렸던 그 부분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DXI 지수가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은 이상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IT 섹터가 강한 슈팅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두 달째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은 IT 섹터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기에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IT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아기업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죠. 네. 그래서 IT 섹터의 포트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어차피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뭐 대미 핵 위협, 말폭탄을 내고 있고요. 대남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뭐 추가 부양책, 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뭐 2조 달러 이상의 또 추가 부양책도 냈고요. 중국에서도 1700조 가까운 AI, 로봇 산업, 5G 인프라 투자에 17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뭐 헬리콥터 머니 계속해서 좀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에 또다시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다시 좀 글로벌 뭐 중국 또한 마찬가지죠. 베이징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기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고 확실한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론 그 섹터에서 좀 비교적 다른 섹터보다 좀 비교적 덜 오르거나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우리 금요일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막판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뭐 대유전자 재료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뭐 CIS, 뭐 상신 EDP 관련 종목들이 장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IT 섹터가 특히 추세 상승으로 코로나19 이후에 3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추세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현재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삼성과 일단 SK하이닉스가 못 가면은 다른 중소형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가는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우리 3차 추경을 6월 중에는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상한 방법을 좀 강구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이번 달 또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모멘텀이 뭐냐.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 시장이 좀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로보로보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로보로보도 교육용 로봇 관련해서 또 중국 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AI 관련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AI 또 5G 또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7월 달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적인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달에 이제 3차 추경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개별 모멘텀으로요. 그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달릴까 말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 종목으로 단타도 여러 번 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리고 한 50에서 6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개별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현 정책 수혜주죠. 딱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세 가지만 딱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 네, 빅3, 예, 신육성 정책 수혜주죠. 네, 헬스케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네, 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차입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은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뭐 동아기업도 말씀드렸었고, 뭐 수소차,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수소차 관련 종목들,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비메모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섹터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빅3, 예, 우리 새로운 먹거리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 정책 관련해서 헬스케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겠죠. 네. 7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구체화된 방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일단 디지털 뉴딜이고요. 네. 디지털 뉴딜이고 거기서 포함되는 게 또 그린 뉴딜까지 이제 포함이 됐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디지털 뉴딜을 하는 이유와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 한국판 뉴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주된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러면서 AI 데이터 잡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올해만 6만 개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요. 올해 6만 개가 AI 관련해서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6만 개나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동안 제가 뭐 로보로보를 필두로 그동안 우리가 잠시 좀 잠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던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준은 로보로보가 될 수 있겠죠. AI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보로보를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또 그리고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로봇 사업부가 73%고요. 교육 사업부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유아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키드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중국 수출은 이제 파트너사인 베이징 로보로보 교육 과기와 협업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베이징 점포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 1,500억까지 이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그 종가 라인, 당연히 뭐 이날은 다 빠졌죠. 네, 이날은 시장이 7% 빠지면서 밀렸던 걸 제외하고는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 종가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뭐 중국의 또 AI 투자 계획도 발표한 만큼 조금만 좀 긍정적인 모멘텀과 또 한국판 뉴딜이 이제 발표했을 때 로보로보가 제일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나가 삼육물산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네. 삼육물산을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개별 모멘텀에 드는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일 무역 분쟁의 좀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DMZ 관련해서 DMZ 인근에 또 공장 부지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경협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또 북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네. 북한에서 만약에 군사 도발을 하면은 또 관련 종목들 다 급락 나오잖아요. 뭐 아난티든 푸른기술이건 뭐 현대일이건 뭐건 간에 다 급락 나오잖아요. 할 때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번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급락이 7% 급락이 나왔었죠. 네. 이때 보시면은 오히려 경협주들보다 IT 섹터들이 더 급락, 거의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사적 도발을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시장은 다 하락이 나오겠죠. 네, 다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로 너무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불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못하거나 또 아니면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군사 도발을 했다라고 했을 땐 그때가 진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군사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토에다가 진짜 군사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동해안에 뭐 미사일 발사 뭐 요 정도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 더 나간다고 했을 때 물론 남북 공동 영리라 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너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여기서 더 나간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도적 지원조차도 이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뭐 남한 정부에서 또 오히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지금 미국에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뭔가 피드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경협주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서 뭔가 지금 당장 북한에서 뭔가 뭐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기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뭔가 북한에서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나 뭔가 좀 피드백이 나왔을 때 또 그리고 문재인 특보가 6월 25일 날짜를 지정해서 6월 25일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군사 도발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 7월 달, 뭐 8월 달 북한에서 군사 도발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경협주가 좀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류문산을 말씀드린 거지 만약에 지금 뭐 북한에서 군사도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군사 도발이 나왔을 때는 예고된 군사 도발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시끄럽게 짖는 개가 절대 물지 않는다라는 중국 속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륜물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에요. 네. 보시면요. 보시면 네. 2019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고 또 일본의 이제 독점 100% 수입을 했던 고차량성 필름 햇반 용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차단 효과가 높고요. 또 그리고 경량화 작업이 통해서 이동성도 가볍고 또 이동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100% 일본에 수입을 했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국산화에 100% 성공을 했고 또 이미 유통업체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차단성 필름 또 애국 테마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제가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말씀드렸죠. 네, 가정 간편식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햇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기업이 카톤팩이라고 우유, 액체 음료에 들어가는 포장 용기를 30년 넘게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 또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여러 테마성도 물론 있지만은 뭐 이 고차량성 필름 이 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서 부각이 돼서 오히려 실적은 본격적으로 2020년도도 오히려 또 탄탄하게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아까 로보로브를 한 종목 말씀드렸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요. 한일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발발하지 않아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이제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좀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7,000원 언저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미 급등이 나온 자리가 아니고 코로나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여파로 좀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들은 제가 기술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지저분하니까 지워드릴게요. 코로나 여파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가격대로 제가 저점을 잡아드리면 이제 그 바닥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그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했고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간편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포장 용기 부분에서 막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30년 이상의 업력을 네, 된 기업이고요. 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SR 테크노텍 팩을 팩에서 고차단선 필름을 이제 국산화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합니다. DMG는 뭐 사실 완벽한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DMG의 뭐 파주 영테리의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경협주로 크게 올랐던 부분은 없어요. 네. 이 기업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때입니다.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이 처음으로 이제 발발했을 때 신성통상과 모나미와 함께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삼륜물산이에요. 그래서 DMG 쪽에 이제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빼고는요. 사실상 삼륜물산은 한일 갈등 수혜주다, 애국 테마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파도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삼륜물산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다만 변동성은 큰 종목이죠.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장은 지금 매일매일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또 월요일은 마이너스 7%, 네, 또 마이너스 이날은 6%까지 플러스 6%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이날도 변동성이 마이너스 3, 4% 변동 나왔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가까운 변동성이 나왔는데 당연히 시장의 변동이 나오면요. 당연히 시장의 변동이 나오면 종목들의 변동은 시장의 변동보다 더 크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장의 변동이 나오는데 당연히 내 종목은 매수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종목들의 변동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변동이 나오거나 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무조건 안 밀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 여파로 밀릴 수 있지만 반등,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장은 계속해서 밀렸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반대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이 7% 빠진 날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밀렸습니다. 다만 그 회복 속도를 보시면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의 변동성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것만큼 네, 유빈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딱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면요. 종목 하나만 잘 골라내시면은 이 시장 변동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시장이 이제 급락 나오기 직전에 그죠? 조선 선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LNG 관련해서 조선 기재재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서 조선 선제가 상한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조선 선제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거죠. 네. 개별 모멘텀으로 자사주 취득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4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떤 명분이고요. 네. 명분이고 사실상 뭐 품절주이기도 하고 또 이 조선 기재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또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일단 2020년도, 2021년도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도 LNG 배척 수주에 관련해서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카타르 배척 수주 외에도 뭐 러시아, 네,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 조선선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가적으로 봤을 때요. 탄력적인 면을 봤을 때 오히려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빅3 업체보다 수주를 받은 빅3 업체보다 오히려 주가적인 탄력적인 면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실제로 카타르 백척 수주가 나왔을 때도 삼성중공업과 보면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아이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향을 봤을 때 오히려 조선선제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요.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 섹터가 금요일에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에코프로 BM과 동아기업뿐이었습니다.
동아기업은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동아기업 자체에서 하는 그 바닥재 관련해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강화마루 또 바닥재 또 관련해서 베트남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도 탄탄하게 MDF 시장에서 탄탄하게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에서도 삼성 SDI와 공동 연구로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고 또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함께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선 가장 또 대표가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네. 오히려 이제부터는 종목 장세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비중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님들 족족 비중 20%로 1차 매수를 드린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최대 30%까지 매수한다고 했던 종목이고 우리는 고점에서 30-40%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이 절대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이번 주에 변동성 장세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종목이 많고 시장이 빠졌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고른 종목 하나가 10종목, 20종목이 소무 종목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계좌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단 하나 딱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중 5%를 보통 많이 매수를 할 거예요. 뭐 많게는 10%까지 매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수익률과 손실률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5% 매수하고 10%만 올라가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비중 5% 매수해 가지고 10%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몇 프로예요? 0.5% 상승이 나온 겁니다. 예, 5% 비중 5% 매수하고 나머지 95% 종목들이 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니면 매수 안 하고 5%만 매수했을 때 10% 상승이 나오면은 막 엄청난 것 같지만은 계좌 수익으로 봤을 때는 0.5%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뭐 0.3%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0.2%는 비중 2%, 3%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중 갖고 장난치면은 여러분들 진짜 계좌 수익은 안 나는 겁니다. 조금만 사보세요. 조금만 사보세요. 아주 뭐 보초 한번 세어보세요. 입질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수익률만 강조하는 거는 전문가는 뭐 어떤 수익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는 아무 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비중 그러니까 포트를 압축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삼륜물산과 물론 뭐 종목이란 게 대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조선소재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려서 뭐 상한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종목은 대응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한 종목도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 여파로 아니다 싶으면 당장이라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뭐 방송에서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을 추천드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매수하면 무조건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네. 제가 말하는 종목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종목들 뭐 삼륜물산도 마찬가지고 뭐 로보로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안 올라가면 전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네. 항상 대안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종목도 대안이 없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비중을 막 30%까지 실은 종목도 또는 비중을 50%까지 실은 종목들도 대안 없이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종목이 좋아요. 몰빵.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한 번은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 로보로보 좋대. 몰빵. 수익나. 오케이. 또 그 다음에 삼륜물산 좋대. 몰빵. 수익 났어. 오케이.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머큐리가 좋대. 몰빵. 빠져. 추매. 또 빠져. 몰빵. 또 급락. 어차피 죽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터무니없는 그 매매는
미친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 대응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아무런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플랜 B가 없는 매매는 그럼 미친 매매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투자할 때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전 항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02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VIP 문자 기준으로요. 뭐 어저께 수익 났어? 엊그저께 수익 났어? 일주일 수익 났어? 이런 걸 놓고 보면 주식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하루하루 일일비해서 투자가 일일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월부터 6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수익이 났냐라고 말했을 때는 VIP 뭐 전문가 혼자 하는 뭐 힌트 모의 투자 말고요. VIP 회원 문자 보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만큼 수익이 많이 난 곳은 없다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죠? 제가 항상 자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적게 실어가지고 종목을 남발한 다음에 수익난 종목만 강조하는 것도 말이 저는 안 된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 금액은 뭐 1억이건 뭐 10억이건 뭐 제 각각일 거 아닙니까? 뭐 1,0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1억이신 분도 있고 뭐 10억이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금액을 정해줘 버려 가지고 뭐 500만 원만 매수하세요. 막 50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10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5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이런 다음에 올라가면은 수익률만 강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 퍼포먼스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는 비중을 실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종목이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언제든지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주력주라고 말하는 거는 내일 사는 그 종목이 주력주인 거지. 제가 말한 종목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매수만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뭐 한 90종목 거의 100종목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말하는 쪽도 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모든 종목들을 다 오픈을 하죠. 이거 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지금까지 추천해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오픈한 상태에서 그 종목에 대한 확률을 말씀드리지,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진 않습니다. 네, 뭐야, 최근에 이거 조선선지도 빠졌고, 동아기업도 빠졌고, 또 최근에 시장 여파를 밀려가지고 손저가 터치된 종목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종목을 추천했고, 그동안 추천한 종목이 몇 개고, 그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인 거고, 그죠? 수익 난 것만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건 그럼 바보 같은, 그죠? 네, 바보 같은 계산법인 거죠. 수익 난 것만 더해가지고 수익률만 확대시키는 건 바보 같은 계산법인 거고, 네. 누적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 난 거와 손실 난 걸 다 더한 게 누적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목표가 돌파한 게 몇 것이고, 손절가 이탈한 게 몇 개고, 홀딩 중인 게 몇 개고, 목표가 터치하는데 기간이 얼마큼 걸리는 거고, 확률이 몇 프로인 거. 그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거는 지금은 뭐예요? 종목을 압축해야 되고,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종목 장세가 심화 단계예요. 왜? 어떤 그 섹터만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5G 안에서도 최근에 올라갔던 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RF텍만 올라갔잖아요. 예. 그죠? 메디톡신 관련해서 반사이익으로, 품목효과 취소로 반사이익으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필러 관련 종목들, 특히 뭐 RF텍이, 개별 호재로 올라갔던 거고, 그죠? 뭐 경협주에서도 현대엘리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무슨 관련해서 개별 호재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LNG 조선 관련 종목에서는 조선선제가 또 어떤 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개별 모멘텀과 개별 호재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2차전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기업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다 올라간 게 아니고 휴마시스만 셀트리온과 공동개발 착수로 휴마시스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현재 지금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IT 좋아요. 무조건 5G, 5G, 5G가 너무 좋습니다. 맨날 2000원지, 2000원지, 2000원지 좋습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IT 관련해서 큰 흐름을 짚으려면 여러분들에게 DXI 지수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가 DXI 지수가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됐을 텐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지금 2달 동안 지금 디램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네. 지금 저점이 또 깨졌습니다. 네, DXI 지수. 여기서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과 디램 가격들의 전반적인 급등락 또 하락을 변동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이게 DXI 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려고 그러면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조금 지연되는 거지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지금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IT 섹터가 가게 올라가려면은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풍부한 유동성과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45조 이상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겠지만 그 대기 자금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 하반기 가면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죠. 네.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올 하반기 갈수록 올 하반기 갈수록 경제가 좀 서서히 회복될 1분기, 2분기 속된 말로 베린 건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서서히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경제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시장이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올 3분기, 4분기가 돼도 경제 회복이 더딜 것이다라는 지금 불확실성이 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폭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땐 지금까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일부 반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시장이 7%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당연히 시장이 7% 빠지면 종목들은 대부분 10% 가까이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랜덤워크 시장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듯이 시장은 지금 랜덤워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방향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빠졌을 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죠? 무조건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지금은 사실상 냉정하게 말했을 때 시장의 어떤 방향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도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순간 플러스 여러분들 보셨죠? 플러스 1%에서 뭐 시장이 1% 상승 나와주다가도 갑작스럽게 분봉을 한번 보자고요. 분봉으로 1분봉으로 보면요. 무슨 뭐 잡주 움직이듯이 그죠? 네. 갭 상승했다가 금방 음봉 전환했고 또 반등 나왔다가 그죠? 네. 이 변동성이 아이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요. 지금 최근에 계속 뭐 이때 7% 빠진다면 뭐 말도 못 하고요. 그죠? 네. 네. 시장 변동성이 좀 이렇습니다. 마치 무슨 웬만한 잡주도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야? 이게 랜덤워크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IT인 가겠지? 실적은 배상 안 하겠지? 2022년도 실적은 좋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리포터 증권 리포트 보면서 이 컨센서스 보면서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이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실적 좋아지네. 리포터에도 KMW 너무 좋다 그러네. 와,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네.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그죠? 네. 접근 방법이고요. 그죠? KMW 실적 흐름 감안하면 7월, 10월 중 주가 크게 오를 수 있네. 실적 계속 좋아지네. 이게 반영이 됐다고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10배, 20배 이상 올라갔던 건데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리포터 보고 올라간다. KMW 좋아진다. 네, 올 하반기 갈수록 수주 물량은 증가한다. 일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계속해서 그죠? 네.
투자 확대된다. 중국도 물론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투자 확대 수혜주다. 국내 5G 네트워크 투자의 확대다. 중국 투자 재개로 우리가 수혜다. 예, 미국, 일본이 그죠? 리포터 보고 그냥 말하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니죠, 그죠? 네, 리포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참고하는 거고요. 예, 이거 나쁘다고 말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건 리포트에 계속해서 IT 섹터가 좋게 나오고요. 컨센서스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IT 뭐 5G 2000G 하는 건데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이미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2차전지 섹터가 좋다. 2차전지 섹터의 몰빵, 5G 몰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고 그 종목을 그냥 단순히 알고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하고 그 종목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냥 뭐 김준호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로보로보 좋대. 시장 여파로 빠져. 왜 빠져요? 예, 이건 뭐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 예. 그건 주식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좋대. 삼성전자 빠지면은 삼성전자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종목별을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다만 저 또한 뭐라 그랬어? 로보로보를 만약에 예를 들어 매수했어. 갈 자리에서 안 가? 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 갈 자리에서 안 가면 팝니다. 제가 말한 종목은 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뭐 사기꾼이죠. 어떻게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에서. 그죠? 주식에 100%가 어딨냐고요. 그죠? 100% 확률이 어딨냐고요. 주식에서. 있다 하면 그건 사기꾼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딱 요것만 느끼세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많으시면 절대 안 돼요. 리스크 관리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종목이 많으면요. 안정적인 것 같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 7% 빠졌을 때 안정적이던가요? 아니란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비중 5% 엄청 커 보여요? 네. 이거 10% 수익 나면 박수 치고 좋으십니까? 10% 수익 나면 여러분들 나머지 종목들이 그냥 보합이란 전제 하에 계좌 수익 0.5% 납니다. 제가 동아기업을 비중 20% 샀다 그랬죠? 네, 비중 20% 사가지고 30% 40% 수익이 났었는데, 그죠? 이렇게 해야 계좌 수익이 나는 거고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도 비중을 바닥에서 40에서 50% 매수했다 그랬죠. 그리고 20, 30% 수익이 났었는데 그래야 계좌 수익이 15%뭐 이렇게 나는 거지.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비중 5% 사가지고 뭐 30% 수익 났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놓고 보면요 1. 예, 1.5% 하는 1.5%. 계좌 수익으로 놓고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다만 그 외 종목들은 다 안정적이어야죠. 예, 매수가 근처에서 아주 안정적이란 전제 하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중 3%, 5%, 6% 이런 비중들이 나오냐면은 종목이 많으면은 뭐 저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어떤 뭐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수익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는 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네, 지금은 제가 어떤 시장의 방향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지난주에 뭐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렸고 로보로보 한번 말씀드렸었고 ISC도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ISC도 뭐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아이고. 지금은 제가 어떤 시장의 방향보다 종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 거는 네, 제가 여기서 그때 튀기 직전에 말씀드려가지고 8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그죠? 다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었죠, 그죠?
왜 종목별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서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희망 버스 태우고 싶지도 않고요. 시장은 빠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파는 장사치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진짜 실제로 시장이 빠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인버스 비중 5% 매수한다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 안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이날 여러분들이 인버스 매수했다고 비중 5% 인버스 매수하면은 플러스 7% 수익이 났겠죠. 그럼 나머지 95%의 종목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다 마이너스 10% 났는데 비중 5% 매수한 7% 수익이 뭐 예를 들어 이걸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로 매수했다고 하면은 뭐 12% 이게 수익 나면은 뭐 그게 해지한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걸로 해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에 도움되는 매매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뭐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VIP 회원님들 들어오는 족족 비중 20% 매수해서 뭐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수익이 났던 이 종목도 방송에서 모멘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17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16.56%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죠? 뭐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수익이죠. 조선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기업이 이어서 또 이 종목 또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은 뭐야?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매수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중 5%, 3%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포트 압축을 본격화한다 그랬죠. 네. 이미 이번 주에 딱 됐고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축소됐을 때 제가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 비중을 실어 나갈 겁니다. 일단 20%짜리가 두 종목 정도를 매수할 예정이고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로브도 있고 모두 있고 한데 그죠? 비중을 제가 일단 실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비중을 싣냐? 동아기업 딱 하나만 놓고 봐도 알겠죠?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4% 급락이 나왔고 그죠? 네. 목요일도 심지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2% 이상의 조정이 나왔어요. 2% 조정 나왔고 다음날은 마이너스 4.52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비중을 실었던 동아기업이 목요일부터 오히려 27% 상승 또 15% 상승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린 남들이 벌써부터 어떻게 고점에서 물려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수익을 전환했고 그 수익 전환한 그 현금으로 지금 포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족족 제가 1차 매수로 비중 20%를 들었다고 했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비중 10%를 매수해놨는데 오시는 족족 제가 비중 20% 우리가 매수를 하면요. 오시는 족족 비중 20%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괜히 오셔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임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아기업도 그때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들어오는 족족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이 구간에서. 네. 근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포트를 집중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보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시장이 3월 19일 최저점일 때 요 날이죠.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매수하라고 했고요. 또 그리고 6월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에도 제가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족족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중 20% 1차 매수로 비중 20%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 이게 보면요. 다 보여드릴까? 이거 뒤에 종목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신규 회원님들은 동아기업 25,400원까지 비중 20% 1차 매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제일약품은 이날 매수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죠? 지난주요. 동아기업은 들어오는 족족 비중 20%가 1차 매수입니다. 제일약품은 2차 매수 채우자마자 6월 8일이죠.
저는 뭐 지난 수익을 뭐 자랑하는 건 싫어하고요.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월 7일 날 매수했는데 6월 8일 날 매수했는데 다음 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종목은 많으니까 그죠? 네. 조선선제도 뭐 상한가 들어갔고 뭐 이런 이름은 비일비재하니까 뭐 굳이 자랑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종목의 수익률을 뭐 조선선제 사자마자 상한가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무슨 뭐 아마추어나 하는 얘기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얼마큼의 비중을 실을 종목이 있고 실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는 겁니다. 네. 실어야 될 종목이 있고 실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이번 주도 똑같아요. 지난주처럼 이 정도의 변동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 장세는 확대되고 있고 지금은 시장이 어떤 그 주도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그 매기가 그쪽 그 섹터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외되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외되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포트를 집중하자라고 하는 종목을 집중하자 비중을 실차라고 하는 종목들에 딱 비중을 실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크게 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비중을 실어야 할 종목들 우리가 순번을 다 정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한 종목을 비중 실을 거고 팔고 나서 또 한 종목이 대기가 돼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이 변동은 크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장 끝나고도 저는 매일매일 우리 VIP 종목에 대해서 10분 15분 동안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요. 매일매일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그 주 한 주 월요일 날 그때그때의 대응 전략이 계속 바뀝니다.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근데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뭐 동아기업도 뿐만 아니라 뭐 조선선제도 뭐 금요일 날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는데 그죠? 뭐 지금도 시간에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뭐 거래가 많지 않고 품절주입니다. 또 월요일날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목표가야 뭐 당연히 터치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자신 있습니다. 또 확실한 종목들을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요. 그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비중을 실기만 하면은 우리는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우리는 그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 다른 곳과 제가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요. 종목 남발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방송에서 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죠? 수익 난 종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추천했던 모든 종목들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오픈한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모든 종목들을 투명하게 확실하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투자자문 출신인데요. 이게 보면요. 보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계좌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냥 조정이 올까봐 무섭다면은 더욱더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ELW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포트를 왜 집중을 하겠어요, 영미야님? 네. 포트를 집중하고 종목들을 압축하는 거는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압축하고 포트를 집중하는 거지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으려면 종목은 남발하고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한두 개 올라갈 수도 있고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한두 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밀려버리면 그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 포트라는 거는 영미야 님이 뭐 주식을 좀 더 오래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식 여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시장 급락 나오면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식 한 2, 3개월만 좀만 더 해보면요. 아 시장이 빠지면은 종목들 많으면 진짜 위험하구나. 사실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10종목이 넘어가면은 시장 리스크의 관리에 취약해진다라는 건 이미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도 나와요. 네, 문명록 교수의 매트릭스라는 책을만 보셔도 통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계좌 관리를, 포트 관리를 실제로 일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트 관리와 계좌 관리의 노하우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급등주를 추격 매수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뭐 좋아 보이면 추격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하고 변동성 나오면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가냐? 아니에요. 매수하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변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동을 제가 나 몰라라는 게 아니고 철저한 포트 관리를 통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비중 5% 3%짜리 많잖아요. 그 싹 팔아가지고 제 한 종목 비중 20% 30%에 넣어보세요. 비중 3%짜리 종목들 10개 팔아가지고 제 종목 한 종목에 30% 넣어보시고요. 비중 2%짜리 10개 팔아가지고 제 종목 비중 20%짜리 한번 매수해보세요. 그 2%짜리 10% 수익 마이너스 20% 손실 20% 수익 뭐가 중요합니까? 2%짜리 20% 수익 나면은 너무 박수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다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 2%짜리 20% 수익 나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0.1%? 예, 올라가나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 10% 수익 나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0.1%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0.2% 나겠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왜 그런 거에 자꾸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종목들을 못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자꾸 물어보시냐면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하시면은 비중 2%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뭘 힘들어 합니까 이게. 20% 빠지면 어쩌고 플러스 20%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0.1% 올라가는데 0.2% 올라가는데 그게 뭔 의미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을 매냐 이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뭐 2%든 3%든 5%든 6%든 7%든 수익률만 강조하면 모든 거 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저는 비중 20%에서 저는 30% 주력 주는 게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비중 5% 20% 수익과 비중 20% 수익과 어떻게 같이 보냐 이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자산의 비중 20% 1억 갖고 계시는 분들은 2천만 원을 매수해서 20% 수익과 예를 들어 동아기업도 이렇죠. 여러분들 1억 갖고 계시는데 제가 5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한 다음에 20% 수익과 아니 200% 수익과 이게 더 대단해 보인가요? 200% 수익이 더 대단해 보이세요? 네. 5% 매수하려 해가지고 200% 대단해 보여요? 수익률만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 보여요? 200% 환장할 수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인데 5만원 매수해가지고 200% 올라간다면 뭐합니까? 예. 그죠? 1억인데 15만원 벌면은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1억 자산에서 비중 20% 2천만원 사서 그게 수익이 크게 나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익률의 퍼포먼스에 빠져있지 마시고 진짜 한번 계좌 수익이 나시고 싶은 분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한테 오시면요 내일 사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매수하면요 그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오자마자 가입비 다 벌어들여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도를 뭐 그 전에는 뭐 과거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올해만 딱 말할게요. 자기 혼자 수익 난 거 말고요. VIP 회원님들의 모든 문자 내용을 페이지로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를 비중까지 다 공개한 상태에서 뭐 매수 문자는 안 보내고 매도 문자만 보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태에서 저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난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전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전 계좌 관리와 포트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급락 나오기 직전에 현금을 80% 60%를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을 피해갈 수 있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 최저점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40에서 50%까지 비중을 실어버렸기 때문에 전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네, 의기노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오픈했을 때 그리고 전 자신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VIP 회원님들 아실 겁니다. 저는 1월달, 뭐 2월달, 뭐 3월달, 뭐 4월달 시장도 마찬가지고 5월달, 6월달, 7월달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때는 현금을 이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여파로 급락을 조금 피해갈 수 있었고 남들보다 회복 속도 빠를 수밖에 없었죠. 왜 이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비중 40에서 50% 싣고 빠르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부하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저보다 수익이 많이 난 곳은 없다고. 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VIP 문자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네. 이게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시장이 7% 빠졌어요. 그럼 저는, 자, 우리 기존에도 수익 많이 났으니까요, 네, 뭐, 매도하겠습니다. 안 그래. 시장이 빠지잖아요. 저는 자신 않는 게, 예를 들어 시장이 빠지거나 이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죠. 그럼 저는 우리가 이 전에 수익 난 거는 수익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부터 시장이 빠진 이 기준부터 제가 계좌를 손실을 복구해 주는 걸 보여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3주 만에 마이너스 60%였던 분들이 120% 130% 수익이 나가지고 3주 만에 계좌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 실현했다가 또 최근에 시장 한번 급락 나왔죠. 네, 최근에 월요일날 시장 한번 빠졌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이 기준에서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리는 거를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 6월 15일이니까 한번 봐볼게요. 아마 제가 이때도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을 건데 시즌에서 그래서 이날 모든 종목들이 10% 빠지면서 우리 당연히 저도 빠지죠. 뭐 전 그런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종목들이 10% 빠졌는데 제 종목은 다 10% 올랐습니다. 이런 뻥을 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자 항상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7% 하락은 그죠? 이 하락도 변동했고 저는 미중 무역 분쟁 이 손실도 제가 다 만회해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이요.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면 미친 듯이 이런 뻥은 못 쳐요. 다만 한번 저를 믿고 계좌 수익이 차근차근 불어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요. 제가 수익 내드리고 계좌 관리를 해드리는 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풍국정도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한 게 아니라 급등 직전에 매수해서 그죠? 상승이 나왔고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말씀드리고 다음날 뭐 급등 이런 종목들이 28% 급등 그죠? 네. 뭐 조선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 급등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시장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라도 아실 거고 우리 VIP 회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한 종목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 조선선제다. 맨날 조선선제 우리 회원들이 뭐 들고 있지도 않는데 맨날 뭐 내년에도 조선선제 다음 달에도 조선선제 뭐 다음 달에도 제2의 조선선제 다다음 달에도 제2의 조선선제 다다다음 달에도 제2의 조선선제 6개월 뒤에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말씀드리죠. 이것 또한 조선선제도 사자마자 뭐 상한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것 또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종목일 뿐이다. 우리 계좌 수익이 나기 위한 네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수단이지 제2의 조선선제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우리가 수단이야 수단. 우리가 계좌 수익이 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인 거지 다 내년에도 조선선제 6개월 뒤에도 조선선제 그거는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흥분해서 맨날 그 종목만 언급하는 거지 저는 그냥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네 의균엄마님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여기 제가 뜨죠? 네. 여기 제가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로그인 해야겠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여기 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가게 누르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당연히 무료 회원은 먼저 가입을 하셔야겠죠. 네. 무료 회원 가입하게 하셔가지고 뭐 가입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엠벤골드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은 네 1개월, 2개월, 3개월을 드려요. 근데 제가 날짜를 얼마큼 드릴 거냐면은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루씩을 더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씩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아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고
한 달 가입했을 땐 일주일, 2개월 가입했을 때는 2주, 3개월 가입했을 땐 30일을 드릴 거고 하루씩을 더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MBN 골드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 가지고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그죠?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맞다. 교육을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진행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VIP 회원님들한테 이건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뭐 과거 차트 어떤 보조지표 후행성인 보조지표 하나 까면서 이때 샀어요 저때 팔았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솔직히 아깝지만 그냥 공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되시라고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3강에서 4강 정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강에서 4강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뭐 그게 뭐 100%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다만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포트가 6개랑 7개가 기준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 사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이게 기준이고 그럼 저랑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럼 최대가 지금 10개입니다. 최대. 그리고 최소가 13개. 요렇게 6개 7개 기준이고 제일 많은 분이 10개 제일 적은 분이 3개입니다. 왜냐면 들어온 족족 포트를 다 팔아가지고 제 종목으로 다 교체하라고 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최대가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종목은 최대가 10개까지고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저희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더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은 항상 6개에서 7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VIP 종목은 그리고 적게 할 때는 제가 3종목으로도 리딩한 적이 있어요. 3종목으로 회전하면서 그거는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 말이니까 그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죠.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코스피 웬만한 종목들 연봉으로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올라간 종목만 보면서 장투가 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생명 연봉입니다. 보이죠? 한번 요거를 반박해 보세요. 올라간 종목들만 말하면서 장투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연봉이에요, 연봉. 웬만한 그거를 다 찍어 볼게요. 어떤 흐름으로 10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정말 장투가 정답인 건지 올라간 종목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보세요. 10년 동안 장투했으면 올라갔죠.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고 올라간 종목만 콕콕 집어서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코스피의 아무 종목만 찍어서 10년치를 봐보세요. 아무 종목만요. 그러면 정말 장투가 정답이었는지를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21만원짜리가 73,000원 같구나. 그럼 장투가 답이었는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시고 확률적으로 한번 다 돌려보세요. 코스피의 모든 종목들을 한번 싹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확률이 나올 겁니다. 정말 장투가 이게 하나가 1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도 못 견디죠? 1년 동안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하루만 매수하고 조정 나와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1년 동안 10년 동안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연봉입니다. 연봉. 이건 월봉이고요. 이게 그죠? 네.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하나에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 2분만 단순히 올랐네? 장투가 답인가?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네 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봉으로 딱 보신다며요. 연봉으로 모든 종목들을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장투가 정답이었는지 2014년도에 28,000원짜리가 반에 3분의 1토막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한번 연봉을 봐보시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뭐 이거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정말 그죠? 이건 이제 수소차죠. 네. 웬만한 종목들이 진짜 장투가 정답이었는지를 매일매일 단타라기보다는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거기서 올라간 종목들은 뭐 찾을 수 있겠죠. 뭐 KMW도 장투로 있으면 돈을 벌었겠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일부 추려가지고 장투가 정답이네라고 하는데 장투가 정답이면 굳이 리딩을 들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이에요. 단기 스윙. 예. 단기 스윙입니다. 장투가 정답이면 여러분들 그냥 그런 종목들 매수해서 그냥 10년, 20년 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리딩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단기 스윙이라고 저는 트렌드 매매를 해요. 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트렌드 매매를 합니다. 정책주가 맞을 때는 정책주를 하고요.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주가 강할 때는 자동차 부품주를 합니다. 바로바로 직전에요. 코로나19 치료제가 강할 때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하고요. 중국 소비주가 강할 때는 중국 소비주를 합니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AI 관련 종목이 대세로 또 떠올랐을 때는 AI 관련 종목을 하고요. 네. 그죠? 예. 제약바이오주가 강세할 때는 제약바이오를 합니다.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때 IT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트렌드 매매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소재 여러분들 관심 없었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그죠? 네. 그린뉴딜 올라갔을 때 풍국주 정도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이런 게 한두 번이냐고. 그죠?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네. 급등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28% 급등 나죠.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대체. 예. 그죠? 뭐 에쿨론도. 이런 게 진짜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그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게 한두 번이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온 사례가 이게 뭐 한두 번이냐고. 그런 확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뭐 이 종목 여기 방송에서 말했던 종목 중에서 뭐 하나 몰빵 쳐가지고 빠지면은 어떡해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김주현 매니저는 다 공개를 하는구나. VIP 종목이든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든 빠진 거든 오른 거든 다 공개를 하는구나. 이게 진정성 있는 거지. 올라간 종목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만 하루에 포트에 20개, 30개, 50개 있으면요. 올라간 종목만 말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뭐냐면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 확률은요. 예. 얼마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실 겁니다. 알겠죠? 고객센터 번호는 1588-0648인데 지금은 안 받아요. 이건 내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방이동 하실 분들만 1588-0648로 내일 아침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고객센터고요. 고객센터고 웬만하면 신규 가입이시기 때문에 ARS 결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무료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MBN 골드 사이트에. 그래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날짜는 다 추가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까지 오늘 시작일을 오늘로 하면은 8일, 내일 시작일로 하면 7일 드릴 건데 88만원 7일, 2개월이면 14일, 3개월이면 30일 드릴 겁니다. 그냥 간편해요. 1개월 클릭했죠. 만약에 예를 들어 1개월이다. 클릭하면은 자동 연장 안 되니까 자동 연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할인된 가격인데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클릭하시고 결제하기 누르신 다음에 확인. 뭐 가상계좌도 가능하고요. 카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요. 네. 카드 번호 다 입력했다고 치고 생년월일 입력한 다음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번호가 갑니다. 그래서 무이자로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결제하면요.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네 유빈장님 푹 주무세요. 주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제하고 인증번호가 오면은 무이자로도 가능하니까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좋고 왜 오늘 가입해가지고 하루를 제가 더 드리냐면요. 정형 게시판에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딱 올려주시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7시, 8시 전에 딱 보유 종목도 다 상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 방송 보기에서 이거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요것만 딱 들으시면요. 월요일부터 따라오는 종목 상담 딱 받으시고 종목들 많이 물려 있어서 못 와요. 이거는 팔 종목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종목들 20개, 30개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5%짜리가 10% 올라가도요. 계좌 수익 0.5%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알겠죠? 네. 대응 방법 제가 이거 여기 온 지가 1월부터 2월까지도 제가 수익이 이때 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어떻게 했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횡보장세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3월 말 4월 말에 있었던 제가 무료 방송을 다 보시면 돼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문자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 보기에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여기 보면요. 그리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오신 분들도 아시죠? 제가 장중 공개에서 지금까지 4번 했는데 4번 다 바로바로 수익 났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네, 빈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1월 달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네, 키이스트 팔아가지고 웰크론 들어가는데 두 종목 다 급등 나. 이때는 제가 세 종목으로만 회전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 여기 보면은 1월 달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메디앙스 장중 공개 방송 때 20분 만에 8% 수익, 10분 만에 7% 수익. 이것도 종가 베팅한 메디앙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매수하자마자 코스모학 7%. 네, 1거래일마다 종목이 많지 않아서 이때는 제가 세 종목으로 회전할 때라서 손절은 무슨 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 마이너스 5%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시장이 7% 그럼 영면님 잘 보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장이 7% 빠졌어.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10% 이상 다 빠졌습니다. 뭐 경협이고 나발이고 제약, 그럼 다 손절이겠네.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시장 반등 나온다고 6%도 사요. 시장 반등 나왔으니까 다음날 시장 3% 빠졌습니다. 그럼 종목들 5, 6%다 빠져요. 그럼 마이너스 5% 손절이 또 다 손절이겠네. 그렇게 그런 일일비하는 손절 목표가 이런 게 아니라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우리 VIP 회원님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20종목을 추천하면요. 그 중에 손절하는 종목이 하나, 두 개예요. 저는 무조건 뭐 말도 여러분들 뭐 듣기 좋으라고 마이너스 2% 손절입니다. 뭐 이딴 소리 안 해요. 저는 20개 추천하면요.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무조건 손절해요. 네,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 손절이 어떻게 하냐? 수익 난 종목이랑 같이 팔아버립니다. 네. 그죠? 비중 작은 건 느린 거랑 같이 손절해버립니다. 한 10개 추천하면은, 그러니까 20개 추천하면은, 하나, 두 개.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뭐, 3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20개 추천했는데 손절할 게 3개가 나오나요? 뭐, 이거는 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네. 주식이 그냥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가 20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손절한 거는 하나, 두 개였고, 뭐,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에 3개, 한 2개, 평균 2개 정도. 그죠? 네, 보미스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18년 수입 뭐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자료가 있는데 굳이 제가 옛날 수익까지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냥 딱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MBN 골드에 와서요. 지금 2020년도잖아요. 네. 제가 뭐 과거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MBN 골드 와서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만들어갔던 수익이 어떻게 제가 관리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에 1000% 만프로 뭐 경프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제가 어떻게 계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녹화 방송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올려놨고요. 예. 진짜 시장 고점일 때 제가 현금을 진짜 만들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컴퍼니 K도 매수했고, 그죠? 여기 다 나와 있어. 여기 보이죠? 2월 12일 날 진짜 이 사람이 VIP 포트 종목을 세 종목으로 회전했는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세 종목으로 회전했는지 포트 종목이 세 종목이었는지 이때 그죠? 네. 그 중에서 두 종목이 수익 매도했고요.
어. 그죠? 여기 다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예, 이문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봬요. 진짜 이 사람이 시장 고점에서 현금 확보를 정말 했는지. 그죠?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다 공개를 한다 이겁니다. 예. 웰크론 상한가, 5회 매수한 것도 또 상한가. 셀리버란 무조건 여러분들이 오시면 월요일날 사자마자 10%하고 20%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한번 한 달 또는 두 달 2020년까지 한번 같이 가보세요. 돈을 버나 안 버나 보여드릴게요. 왜? 저는 어차피 과거 수익 1월부터 6월까지 벌었지만 또 이번 주 기점으로 다시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는 거 보여드린다 그랬어. 무조건 제가 매수하면 시장이 급락 나와도 제 종목은 오릅니다. 월요일날 오자마자 가입비 벌어드릴게요. 이딴 소리 안 할게요. 그거는 그런 종목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100%갈 종목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한 종목에 1억 주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주식은 대응인 거지. 어떻게 그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도 갈자리에서 안 가면 팔고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고 계좌 포트를 관리한다. 비중을 실을 종목은 더 실어버리고 적게 실을 종목은 적게 하고. 그게 계좌 관리라니까요. 그걸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뭐 ELW도 마찬가지고요. 계좌 관리, 포트 관리가 핵심이라고. 이 녹화 방송을 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루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저점 잡혔을 때 쫄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루도 안 빠지게요. 안 빠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장중 공개 방송 4번 했는데 그 4번도 다 모든 종목들을 다 공개한 상태에서 최근에 또 장중 공개 방송 해가지고 뭐가 소리 났더라? KF 말씀드렸죠? 예. 그래가지고 급등 수익 나왔고요, 그죠? KF도 요때 말씀드려가지고 이 수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 따라올 수 있게끔 리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중심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죠? 네, 시장에서 가장 중심주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데는 당연히 어렵지가 않죠. 시장에서 큰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 없을 때 매수해가지고 시장에서 큰 관심이 생기면 우리는 팔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 안 하냐? 합니다. 예. 그죠? 그런 종목도 하고 근데 우리가 비중을 싣는 종목들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타 칠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당연히 매수해요. 근데 우리가 주력 주고 비중을 싣는 종목들은 튀기 직전에 관심 없을 때 매수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랑 어떤 수익률적인 퍼포먼스에 취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계좌 관리가 뭔지 보여드릴 건데 제2의 동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를 실어갈 겁니다. 제가 달릴까 말까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신호등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달려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이거 조금 사보세요. 조금만 사보세요. 네. 근데 수익 인증에서는 그 누구도 조금 산 건 강조 안 하죠. 네. 쥐띠입니다. 전 쥐띠예요. 왜 그 궁합 맞춰보게요, 수익조아님? 네. 저 한번 궁합 한번 맞춰보게요. 저 올해 대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 만 36, 그러니까 37이니까 만 36인데요. 네. 생일이 지났으니까 만 36인데 20살 때부터 저는 만 36, 예. 맞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산 게 수익인 거지. 왜냐 우리 회원님들끼리 치고받는 매매가 아니고 어떤 기법 하나 가르쳐 준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를 시켜가지고 수익 난 사람만 한번 수익 인증해주세요 요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게끔 합니다. 심지어 단기 매매를 하는데 전화 매매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는 게 중요해. 그게 진짜 수익입니다. 우리끼리 치고받는 매매가 아니고요. 막 분봉상 급등 나오고 있을 때 사세요 이래가지고 파세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치고받는 매매도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떤 뭐 차트 하나 띄워주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법을 하나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수익 안 난 분은 수익 나신 분들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예, 공부가 부족합니다.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왜 신규 회원님들은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럼 맨날 수익이죠. 예, 어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교육이나 뭐 기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하면 맨날 수익이 나겠지. 왜? 회원들이 많으면은 어떤 분은 이거 사고 어떤 분은 저거 사고 어떤 분 저거 사고 어떤 분 저거 사고 어떤 분 저거 사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올라가지고 뭐 한 분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예를 들어 동아기업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분 보면서 공부하세요. 예, 이분 보면서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와 보세요. 네. 절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뭐 매수했어요 1번 뭐 이게 아닙니다. 안 샀으면 어떻게든 사게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솔하게 장 끝나 3시 20분부터 네 3시 40분까지 우리 종목들의 브리핑을 매일 한다고요. 숨기는 종목 없고 예. 예를 들어서 종목이 뭐 30개다. 그중에서 오늘 올라갔죠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종목이 저는 최대가 10개라 그랬습니다. 적을 땐 3개고요. 아까 저 보여드렸죠. 네. 10개면 10개, 3개면 3개, 뭐 7개면 7개, 6개면 6개. 그 종목들을 장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요. 그럼 혹시 외부에 계시거나 직장인분들은 그 10분만 딱 보시면 되겠죠. 숨기고 있다가 빠지면은 추매할 거예요. 네. 추매할 거예요. 뭐 이렇게 희망버스 태우고 신규 회원님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신규 회원님들은 뭐 사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기존 회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신규 회원님들만 추천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봤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진짜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 아니구나. 내가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었으면 여기 손실률을 왜 까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리고 하여튼 와보시면 압니다. 근데 저를 오시자마자 월요일날 뭘 매수했어. 올라가 안 올라가. 매수했는데 좀 빠지네. 아우 다른 방 가야지. 이건 아닙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 매수한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무조건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환상에 씌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네. 주식은 투자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전 1월부터 6월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비중 전 다 공개를 해요. 비중 뭐 20%든 30%든 40%든. 예, 그죠? 비중을 좀 뭐 여러분들 쬐끔만 사보세요.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기준에 제 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저를 믿고 하신 분들 다 수익이에요. 자신합니다. 예, 1월부터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월요일날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주식을 어떻게 그 월요일날 그 수익 나냐 안 나냐에 판단합니까? 화요일날 수익 나냐 안 나냐? 일주일에 모든 걸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만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오시면 지난 방송 볼 수 있죠. 싹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진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와 방송 종목을 다 깠네. 예, 다 공개했네. 올라간 종목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개했네. 예. 제약바이오 종목도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죠? 예, 제약바이오 종목도 갖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있어요. 예. 그죠? 알겠죠? 그래서 진짜 어떤 수익률적인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저는 뭐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종목의 비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수익률이에요. 네. 그 다음이 수익률입니다. 항상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고 예전부터 그랬고 뭐 옛날에 뭐 제 방송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네. 저는 항상 그냥 비중이 이거 봐. 비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익이라니까. 그죠? 비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말하는 거지. 비중 2%인데 23%. 여러분들 자산이 10억인데 4만 원만 입질 매수해 보겠습니다. 10만 원만 한번 사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23% 수익인 거죠. 빠지면 뭐야? 10만 원만 매수해 본 거잖아. 10만 원짜리잖아. 10만 원짜리. 그거 왜 그러냐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에요. 알겠죠? 예. 비중 다음에 저는 수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선전지 하루 만에 상한가 갔다고 목 놓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한 일이죠. 왜? 저 시장 그 트렌드를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상한가 가는 거는 뭐 그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아기업 바로 하루 만에 16% 급등한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 정도의 확률로 올라가니까 제가 뭐 10개 90%의 확률이잖아요. 80에서 90% 확률이니까 제가 10개 정도 추천하면 하나, 두 개 정도는 삐끗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엔 올라가고요. 이런 확률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은 또 비중을 실어버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확률로 제가 자신감으로 비중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막 40에서 50% 싣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싣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면 어차피 동아기업도 우리가 비중 20% 싣고 30%까지 실을 건데 어차피 한번 수익 자랑하고 나면 끝인데 비중 20% 30%라는 거는 비중 3% 기준에 10종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종목 중에서 3종목 4종목은 더 튀겠죠? 그러면 더 자랑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하잖아. 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계좌 수익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비중 5% 사가지고 10% 쓰면 우와 10% 사자마자 10% VI 이러죠. 그거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머지 종목들이 다 보합이라는 전제하에 0.5% 올라간다고 계좌 수익.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왜 여러분들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웃고 울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고 10% 올라가면 웃고 빠지면 왜 우시는지 오 끝났어요 어떡해요 막 급락 나와요 막 아무 의미 없어요. 비중을 실은 종목에 수익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막말로 비중 5% 사가지고 만약에 20% 물렸다? 세상이 끝난 거 같고 하한 거 같고 막 난리 나고 무섭죠. 너무 공포스러워요. 비중 20% 실은 거 5%만 수익 나도 그냥 이거 만회하고 남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막 끝났어? 예. 반대로 20%짜리 비중 실어가지고 5%만 수익 나도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주식을 배웠고 수익률과 손실률의 종목 비중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현혹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 전문가 좋습니다. 수익률 퍼포먼스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이 10억이던 100억이던 3만 원만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우균 엄마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했어요? 네. 의균 엄마님 가입 축하드립니다. 네. 의균 엄마님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정적인 저는 계좌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눈 한번 딱 감고 한 달만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럼 믿음이 당연히 문자 드리죠. 네, 그럼 문자도 그냥 틱 드리고 끝 아닙니다. 매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전문가 변경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되고 내일 오전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캡처했다가 내일 아침에 전문가 이동해달라고 건의를 해드릴게요. 전문가 이동해드릴까요? 수익조아님? 우리 그 의균 엄마님은요 여기 보시면요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오늘 올려주시고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다 답변 달아드릴게요. 장시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 방송 보기 위해서 이거 꼭 보세요.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방 이동하실 분들은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말에 이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주식은 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고 이 수익률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수익률 게임이 재밌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딱 이번 주에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하시네요. 이번 주에 우리가 비중을 싣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이거 몰빵 이거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20% 실어드렸던 건데 그 종목은 제가 딱 두 가지의 타점이 오는 순간 바로 20% 들어갑니다.
최대 30%까지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비중을 실어요. 임박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여러분들 포트 압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네. 포트를 압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까지도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있고 계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3강에서 4강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지난 차트 보면서 여기서 매수했어야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서 매수했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요. 주식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한번 주식 공부 뭐 쓸데없는 서점 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막 기법책 연구하지 말고요. 책은 거의 다 대필 아니면은 그게 진짜 확실한 거면 그게 책으로 나왔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한 달에 88만 원이죠. 제가 날짜를 더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큰데 거의 뭐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한테 교육을 받고 또 리딩을 받는데 1대1로 받는데 88만 원 월급 줄 테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한 달하고 일주일만 더 해주세요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체로 NBA 골드 사이트에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한테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맞아. 그런 거죠. 동아기업도 튀기 직전에 제가 오셔가지고 이날 아침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했는데 이날 아침에 가입하신 분들도 문자로 제가 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날 와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이틀 동안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날 오신 분들은 소외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다 급등 나와버렸는데 어떡해. 다만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소외가 안 되고요. 그죠? 또 바로바로 소외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월요일 날 오신 분들도 수익, 화요일도 오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 수요일도 무조건 수익, 목요일도 오자마자 다 수익, 금요일도 수익. 이건 아닌 거 아시죠? 또 왔는데 막 수익 바로 안 나요. 그죠? 이건 아닌 겁니다. 한번 믿고 따라 보세요. 이번 주에 그죠? 우리는 3주 비중을 실었는데 그분으로 딱 완성되면 다 비중 실어버리죠. 그때부터는 안 봐요. 그때부터는 뭐 그런 거 안 봅니다. 아침에 매수도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놈의 그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지지 돌파 여부는 아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저는 투자자문 출신이에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투자자문에 들어갔었는데 전문가 경력은 제가 지금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전 투자자문에 더 오래 있었고 전문가 경력은 이제 한 3, 4년 됐나? 그죠? 저기 프로필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투자자문에서 오래 있었지 전문가로 무슨 10년 주식 경력이 지금 16년째예요. 17년 됐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37살이니까 16년 됐고 투자자문에 오래 있었지 이런 리딩은 제가 한 3년 4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어차피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분들은 오자마자 수익을 많이 챙겼겠지만 저는 이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가입하신 분들이 만족 못해요. 왜? 그거 지금 하루에 어떻게 그 모든 걸 워렌 버핏한테 이번에 항공주 매수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이 최악이고 주식 무슨 그 사람 규제라고 보지 않겠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다음 커리어와 경력을 보는 거고 그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평가합니까? 하루하루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저의 리딩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손실 난 날도 분명히 있겠죠. 한 달로 따지면 수익이 저조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로 놓고 보면 수익이 저조한 날도 있었겠죠. 하루로 놓고 보면 손실만 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수익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그랬죠. 7월부터 12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놓고 보면 수익이 크게 난 날도 있고 손실 난 날도 있겠죠. 일주일만 놓고 보면 어떤 주는 수익이 난 날도 있고 어떤 주는 손실 난 주도 있겠죠. 한 달 한 달로 다 놓으면은 매달 다 수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달은 수익 크게 난 날도 있고 이날은 좀 시장 여파로 저조한 날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걸 다 놓고 보면은 수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 자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VIP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그 문자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도에 저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난 곳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시장 고점에서 현금 확보했고요. 시장 저점에서 비중 40에서 50% 실어가지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익이 많이 났다고 자부하니까 있다 하는 사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냥 비중 뭐 실으라 비중 문자도 없이 예 쬐끔 실어 뭐 10만 원 매수해서 10,000%, 1000%, 억 프로 한 거랑은 말고요. 네, 그냥 비중을 실었던 종목이 어떻게 갔는지 그죠? 네, 그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짜 주식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바꿔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한번 변화를 줘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네. 그냥,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네. 올라가네. 예. 근데, 계좌 관리가, 투자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트 관리예요. 예, 종목은 아니다 싶으면 팔면 그만인 겁니다. 내일 더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죠? 내일 모레 다음 주면 또 다음 주 시장에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은요, 안 가면 팔면 그만인 겁니다. 그까지 종목 따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선선제요? 그냥 우리 계좌 수익이 나기 위한 일련의 그냥 수단인 거지. 그 조선선제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삼성전자 그렇게 좋죠? 삼성전자 너무 좋죠? 시장 여파를 빠지면 다 빠집니다. 뭐가 종목에 대한 미련만 갖지 마세요. 그럼 제가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1월 1월 3월 4월 5월 6월 일주일 2주 3주 4주 5주 6주 모두가 다 수익.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있다 하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한 달 가입비가요 8,800만 원이 아니라 8억 8천이어야 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종목마다 다 수익이고 한 달 기준으로 다 수익이고 모든 게 다 수익인만 매일매일 수익인만 나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네, 8억 8천이어도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계좌 관리에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2020년도에 한번 계좌를 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돈을 버는 건지. 알겠죠? 이번 주에도 비중 실을 종목 있습니다. 1순위가 있고요. 2순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비중 싣는 것도 아니고요. 타점이 왔을 때 비중을 싣는 겁니다. 시장 여파를 한번 밀려버리면 우린 땡큐예요. 왜? 그 종목에 비중을 실어버릴 거니까.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동아기업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히려 빠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인 거 아실 겁니다. 그죠? 네, 이건 오히려 빠져야 된다고. 우리 비중 20% 실었을 때도 빠져야 된다. 더 사고 싶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큰 수익 챙겨 나왔고, 기존에도 DPC를 비중 20% 실었던 종목인데 큰 수익 챙겨 두 번이나 큰 수익 챙기고 나왔고, 그죠? 네. 그래서 비중이 깡패인 겁니다. 여러분들 비중 5% 실어가지고 20% 가도요, 계좌 수익 1%예요. 다른 거 다 안정적이란 전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그죠? 여러분들 비중 5% 가서 20% 가면은 막 인생 끝난 것 같죠? 예,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자산 1억인데 5만원 매수했는데 그거 100% 가면은 막 인생 끝난 것 같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비중이 깡패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변동성 장세이고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해야 됩니다. 이건 저밖에 못합니다. 예, 알겠죠? 종목을 뿌려서 올라간 종목 강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종목을 뿌려서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코딱지만큼 매수시킨 다음에 올라간 수익률만 강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진짜 실어서 계좌 관리를 누가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진짜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알겠죠? 네. 자, 험난한 주식시장, 제가 여러분들의 신호등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줘야 기회가 오는 것이고, 기회는 기회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정혜영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꼭 오늘 밤에 VIP 오리엔테이션 꼭 시청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도 가입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료 회원 가입되신 분들은 1호 ARS를 통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이동 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주셔가지고 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박 실장님도, 우리 블루핑크님도, 네. 그리고 또 오늘 가입하신 뭐 의균 엄마님도,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가입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보면은 많으셔가지고 뭐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드릴게요. 라이낭님, 대병님, 예, 물빛님, 예, 해뜨는님, 예, 이문성님, 그리고 또 오로시님, 스타님, 그리고 21님. 이렇게. 예. VIP 가입 주말 동안에 축하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정적인 계좌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요. 포트 확실히 실을 거니까 진짜 주식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네. 그 어떤 수익률적인 퍼포먼스와 환상에 젖으신 분들은 조금 돌고 돌다 오세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몇 개 짚어드렸어요. 네, 우긴 엄마님 아까 따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이거 정혜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 지난 방송 보기에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오리엔테이션 알겠죠? 네, 꼭 20분 들으세요. 네, 꼭 20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듣지 마세요. 이거 20분 꼭 들으시길 바래요. 20분만. 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종목들도 짚어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로보로보도 말씀드렸고, 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삼륜물산도 말씀드렸었고, 로보로보도 오늘 말씀드렸었고, 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종목 중에? 잠시만. ISC도 말씀드렸죠. 네, ISC까지도 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질적으로 7시 40분에 방송 열어놓습니다. 예, 7시 40분에 방송 열어놓고요. 방송 열어놓고, 네, 열고, 시작은 8시 40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VIP 방송은. 네. 3시 40분까지. 알겠죠? 네. 종목도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주말 동안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종목 장세가 정말 심화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기업도 바로 하루 만에 16% 급등이 나왔고요. 조선선제도 하루 만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정확히 짚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잇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이 중요한 거고 이번 주에 확실한 종목으로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우리 동아기업으로 큰 수익 났지만 이번 주는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뭘로 수익 났다고 조선선제로 수익 났다고 맨날 조선선제 내일도 조선선제 다음 달에도 조선선제 다다음 달에도 제2의 조선선제 1년 뒤에도 조선선제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음 주 다 잊혀져요. 왜? 어차피 우리는 그냥 계좌 수익이 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으니까 알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봬요. 네, 다음 주 완벽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입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